엄마 제발 나 진짜 잠깐만 한다니까. 안 돼. 너 어제도 하루 종일 게임만 했잖아. 아 그건 어제고 오늘은 안 했잖아. 아휴 진짜. 알겠어. 딱 1시간만 하는 거야. 그 이후엔 핸드폰 반납. 뭐야? 형아 게임한 거야? 엄마 나도 하면 안 돼요?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알겠어. 막내 너도 형아랑 딱 1시간만 게임해. 1시간이야. 네 형아 같이 해. 자, 1시간 끝. 핸드폰 이리 주세요. 벌써 1시간 끝났네. 이제부터 책 봐야겠다. 정식아 얼른 핸드폰 줘. 동생도 이제 책 본대잖아. 게임 그만. 게임하는 거 아니거든. 너튜브 보는 거거든. 너튜브도 안 돼. 너 이러면서 하루 종일 핸드폰 붙잡고 있을 거잖아. 아 왜? 누나도 맨날 보는데 나만 보면 안 돼 왜? 누나는 알아서 조금만 보잖아. 싫어. 나도 알아서 조금만 본다니까. 안 된다니까. 당장 일이네. 아치 엄마 미워. 자, 익명 요청하셨고요. 새 아이의 엄마세요.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네.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는 둘째, 셋째는 셋째대로 이렇게 다 다른 새 아이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보내주셨는데 진님께서는 완전 우리 집 남매 얘기하는 줄 알았네요 하셨거든요.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네요. 사연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전혀 다른 성향의 새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첫째는 꼼꼼한 모범생 스타일의 중학생 딸아이고요. 둘째는 상남자 성격의 B형 5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셋째는 누나를 닮은 범생이 소심한 3학년 남자애. 첫째 아이는 6학년 때 스마트폰을 사줬는데요. 꼼꼼하고 자기관리를 잘하는 아이라 믿고 맡겼습니다.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으면 한 번씩 제재를 했고요. 둘째는 게임을 좋아하고 성격이 급해요. 눈물은 많지만 뒤끝은 없는, 공부보다는 놀기를 좋아하는 아이죠. 셋째는 형과 달리 차분하고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똑똑하고 이해력도 빠른 편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둘째가 게임을 하고 싶다고 조르면 앞으로는 게임 잘하는 아이가 유리하다는데 좀 힐링의 시간을 줄까라는 생각으로 게임 시간을 좀 줍니다. 그럼 셋째는 책을 보다가도 달려와서 자기도 게임을 시켜달라고 졸라요. 그럼 또 셋째도 시켜줘야죠. 게임을 1시간 반 정도 하고 그만두게 해도 둘째는 계속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스마트폰 동영상을 봅니다. 곧장 다시 책을 보던 셋째까지 형이 하는 대로 따라하죠. 둘째는 레슬링처럼 상대와 몸으로 노는 걸 좋아하는데 동생과 놀다가도 동생이 쉽게 지쳐버리니 성에 안 차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혼자선 잘 못 놀고요. 둘째에게 왜 영상만 쫓아다니냐고 꾸짖으면 누나는 마음대로 스마트폰도 보게 하면서 나는 왜 못 보게 하냐고 막 따져요. 누나가 방에서 몰래 스마트폰 보다가 숨기는 걸 봤다면서 말이죠. 설상가상 눈치 빠른 셋째는 형이 하면 자기도 하겠다 조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다는 세상에서 어떤 주관을 갖고 미디어 사용을 허용해야 할지, 성향이 각기 다른 이 아이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그 기준을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라행세. 자, 스마트폰에 영상 어디까지 보여줘야 되고 게임을 어디까지 허락해야 되느냐 관련된 저희가 고민 사연 참 많이 받았지만 새 아이를 키우고 성향이 다 다르다 보니까 한 아이를 허락하면 나머지 아이들까지 달려들고 한 아이는 절제가 되고 한 아이는 또 절제가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갖느냐가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수임님 메시지 주셨는데 정수님 좀 소개해 주실까요? 어머나 저희 집 이야기 나오네요. 실제 본인 사례는 아니겠죠. 저희인 반대로 7살 둘째가 핸드폰을 안 주려고 해요. 라고. 안희선님도 딱 우리 아들입니다 해주셨고요. 4580님. 네, 정말 스마트폰 때문에 힘들어요. 애들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렵습니다. 네. 자, 새 아이. 성향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엄마가 아이들을 통제해야 될까? 선생님 이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전 국민이 스마트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죠. 특히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청소년기까지. 근데 대학교 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른 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숙제가 되고 있는데 아이가 1명이거나 2명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지금 3명인데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고민이 많을 텐데
사연을 올리신 분 때문에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정말 실질적으로 그냥 이론에 근거한 거가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좋은 방법은 생각났어요. 뭐예요? 그래서 뭐냐면요. 우리 밖에 이제 PC방이 있잖아요. 근데 집에다가 PC방은 아니고 스마트폰 방을 개설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이마다 스마트폰을 할 때 돈을 내게 하는 건데 엄마가 한 달치 돈을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돈은 통에다 넣어놓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시간 일주일에 뭐 몇 시간 한다 그러면은 1시간에 뭐 300원이든 400원이든 해서 하루에 2시간 그러니까 매일 하는 건 안 좋아요. 한 3, 4일로 모아서 하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할 때마다 돈을 엄마한테 내는 거예요. 돈을 내서 그 돈 한 달 쓸 돈을 정해 놓는 거죠. 근데 그 스마트폰을 안 하는 친구는 돈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득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을 하는 친구는 돈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하고 그 대가를 싶으면 써야 치러야 되는 되는 거예요. 거예요. 예.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씩이던 얼마, 그러니까 너무 적은 돈은 의미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10,000원씩을 해서 이거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돈이다. 시간당 얼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애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조정을 하시고,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해야지 애마다 다르게 하면 분쟁이 끝까지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새 브레이크 타임이 있잖아요. 네. 식당에 가도 네. 3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인데 집에서도 그 스마트폰 방이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 스마트폰 방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운영을 한다. 그 전에는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놔야 된다. 그래서 규칙을 딱 정해놓고 그 공동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 부분은 이제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또 해야 되고 엄마가 또 막은 것도 아니고 그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좀 따라오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봤을 때. 별로 강압적이거나 억압적이지도 않고 네. 예, 아이 입장에서는 하고 싶으면 대가를 치러라. 네. 어떠세요? 이게 저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애들이 또 하다 보면은 이성끈 놓고서는 다 돈 다 쓰거든요. 내일을 생각 못 해요. 그래서 생각한 다음에 용돈 다 떨어져서 간식도 못 사 먹고 이러면서 애가 자꾸 말라가. 계속 말라. 그러면 그런 또 걱정,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극단적인 방법 생각까지. 꾸꾸님은 백종원 선생님 좋은 방법인데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0008님도 좋네요. 스마트폰 방이라 브레이크 타임이라 역시 교수님이십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저는 여기 첫째에는 자기 관리를 잘하고 알아서 잘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둘째도 걱정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째도 약간 신경이 쓰이는 게 지금 둘째가 일렀는데 그 누나가 몰래 사용하는 걸 자기가 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만약에 진실이라고 하면 그 누나 입장에서는 몰래 숨어서 뭔가를 더 보고 있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아이들이 뭔가 점점 숨어서 하려는 행동이 많을수록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한 한 잘못도 눈앞에서 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고치기도 좋고요. 그래서 오히려 둘째도 둘째지만 첫째도 한번 유심 좀 보시는 거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지금 정수님께서 이제 첫째도 한번 보시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지금 우리 집안의 문제의 중심은 둘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첫째는 엄마가 이제 보니까 좀 절제가 된다. 막내도 꽤나 조용하고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시간이 다 됐다 하면은 스마트폰을 안 한다. 근데 유독 둘째만 이래요. 왜 이러는 거예요, 둘째는? 아이가 이제 기질이 다른 거죠. 근데 엄마가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할 확률도 높아요. 누나하고 동생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이러니? 이런 얘기를 했을 확률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행동을 더 강화하기도 해요. 그래 나 원래 그래. 반항이네요. 네, 우리 원래 그래 하면 무섭잖아요. 네. 나 원래 그래 그러면은 바뀔 의지가 없고 그래 나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 심리적인 묘한 이제 그 갈등이 생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아이랑 이제 한 아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름으로 인해서 본인이 더 힘들게 되는 그런 부분.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기질적으로는 이렇게 아이가 그 성공 경험을 하고 싶은 친구예요. 근데 쉽게. 그러니까 막 노력을 해서 막 탐구를 하고 막 연습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 싶은 게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게임이나 스마트폰은 정말 손만 대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스타일, 급하면서 뭔가 빨리 성취하고 싶은 아이의 기질이 있다고 좀 봐야죠. 개인적으로 아이랑 등산을 하시는 게 어떤가. 빨리 성취가 안 되면서 뭔가 올라가야 되는 그 상황. 아마 계속 짜증은 낼 거예요. 짜증은 내겠지만 이 아이가 체력적으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 같이 등산을 해보시든가 뭐 이런 방법은 어떤가. 네, 낚시도 좋고요. 낚시, 낚시. 기다리는 괜찮다. 거 이런 게 낚시. 중요하구나. 근데 저도 낚시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전 생선을 손으로 만지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냥 장갑 끼고 하거나 그냥 네. 빼달라고 해서. 이수임님께서 그래 맞아요. 저희 집은요 문제가 할아버지께서 7살 막내 애교에 넘어가서 그냥 핸드폰을 주시거든요. 잘 제어가 안 돼요. 울고 떼쓰고 그러면 그냥 핸드폰을 주시더라고요. 어떡하죠 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조부모님께서 아이들 케어하시는 네. 경우도 많아가지고 또 이 스마트폰에 많이 노출됐을 경우의 위험성을 엄마들처럼 이렇게 인식하지는 많이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갈등 있는 집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상당히 많죠. 할아버지 할머니 야 그거 얼마나 한다고. 네. 그리고 얘 되게 잘하는 우리의 천재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 스마트폰 조작하는 거 보면서 너무 금방 기특하고 배우잖아요. 신기하고 네, 뭐 네. 할아버지 가르쳐 달라고 네. 뭐 이런데 이거는 안 돼서 저는 이제 이럴 때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저희를 좀 팔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여기 EBS 라행세에서 스티커를 만들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에게 스마트폰 이렇게 물음표 던지면서 이제 자제해 주세요. 이렇게 스티커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배부해서 엄마 아빠들이 그걸 쓰시면 네. 좀 얘기하기도 편하고 네.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하자면 이제 생각이 칭찬 들어요. 스티커 같은 건데 그런 말씀하시면 저희 팀장님 바로 제작해요. 기대가 되네요. 근데 그 스티커도 거기 스티커인데 쓰시셨네. 좀 걱정되는 거는 네.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살아야지. 되게 힘드니까 자꾸 이렇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좀 편한 게 있잖아요. 보여주고 그럼요. 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주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이걸 얘기를 돌려하자면 할아버지 할머니 힘드시지만 힘들어도 좀 견디시면서 좀 다르게 좀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부모님께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육아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고안해 내셔야 된다는 생각. 이렇게 되면 이제 스티커 제작 잠깐 멈춰주시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애교에 준다고 그러니까 아마 키우신다기보다 애교에. 만날 때마다 주말마다 같이 봤을 사는데 때. 할아버지 이러면 이제 주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러니까 키우실 때 힘들어서 주시는 것도 있는데 이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주시는 경우는 좀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안 만나고 싶을 수가 있어요. 요런 경우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의 핸드폰 요금을 엄마 아빠가 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가장 그 데이터 요금 적은 걸로 해가지고 데이터가 다 되셨어요. 어떡하지요? 네, 투지. 정미승님 문제의 중심은 돌고 돕니다.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 집은요. 집 안팎 환경이 참 만만치가 않아요. 하고 많이들 이번 사연에 공감해주고 계시네요. 자, 그래요. 우리 이제 마지막 사연 그 굉장히 어려운 그 질문을 이제 던져 주셨어요. 선생님께서는 그런 답변을 주셨고 우리 정수님께서는 선생님 말씀하신 어떤 스마트폰 방 같은 그런 방법처럼 이 집에서 어머니께서 좀 써보실 만한 방법 뭐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전 개인적으로 어차피 초등학교 5학년에 핸드폰을 주었다 그러면은 유튜브나 이런 영상도 보겠지만 거의 게임할 거란 말이에요. 게임할 거라면은 저는 그 아이와 대화가 소통이 될 수 있게 야 이게 이래서 재밌었지 이거 이렇지 이거 야 너 스킬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도 같이. 네, 그래서 대화의 장을 열어보다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엄마 아빠 말은 얘기 안 듣지만 친구 말은 잘 듣거든요. 그런 것처럼 대화가 통하다 보면 엄마 아빠랑 나랑 대화가 통하네 이런 생각이 들면 오히려 생각이 좀 더 잘 먹힐 수 있지 않나. 하지 마라 하면 이제 더 하고 싶은 거니까 오히려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어떻겠냐. 차라리 엄마가 더 많이 해가지고 애를 꺾어봐라. 너 나한테 지면하지 마로. 뭐 이렇게. 리에는 어때요? 지금 스마트폰에 어느 정도 노출돼 있어요? 저희는 외식할 때만 보여주는 게 이게 일정의 룰이에요. 네. 외식할 때만 보여주고 스마트폰은 거의 이제 그때 외에는 안 보는데
뭐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그때뿐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서 그런지 더 이상 달라고는 안 하는데 집에서 TV로 유튜브 트는 방법을 또 알았어요. 애들이 기가 막히게 잘 그래요. 아니, 만지더라고. 제가 보여줬거든요. 달라요. 어떻게 네. 하는지. 네. 그 요즘에는 리모컨에다가 예전에는 문자를 찍어야 됐었는데 요즘에는 리모컨을 누르고 마이크로 유튜브 어디 틀어줘 그럼 그냥 틀어주거든요. 너무 살기가 편해져서. 아,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또 보여줬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갑자기 그 리모컨 갖고 유튜브에서 뭐 틀어줘 이러고 있어요. 박희일님도 둘째가 좋아하는 취미를 활성화시켜줘 보시죠. 예를 들자면 운동을 좋아하며 운동에 관련된 학원을 보내거나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고민들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저희 두 번째 사연 이렇게 마무리할게요.